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입니다. 10월달 벌써 닷새가 가고 있습니다. 음력은 9월 10일입니다. 신묘일 토끼날이고 수요일입니다. 1년 중 278번째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탄생화가 종려나무입니다. 승리를 뜻한다고 하네요. 탄생석은 라리마라고 합니다. 10월달은 탄생석이 58입니다. 탄생목은 마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962년 오늘 대한민국과 에콰도르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2011년 오늘입니다. 애플 CEO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었습니다. 스티븐 잡스입니다. 이름이 스티븐 잡스. 잡스가 성입니다. 1955년 2월 24일 날 썼다가 2011년 11월 5일 56세로 사망한 미국의 기업인이며 애플 전 CEO이자 공동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2012년 10월 5일 취장암으로 사망을 했죠. 잡스는 1973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리드 대학교 철학과를 한 학기만 다니고 중퇴를 한 후 오리건주 올인 원팝이라는 사과 농장에서 히피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 기거하던 일본 불교 승려인 오토가와 고본치노를 만나 불교에 입문하게 됩니다. 잡스의 결혼식 줄에도 오토가와 교본이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회사가 잘 안되자 잡스는 출가하여 승려가 되려고 고민했는데 하지만 스님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오토가와 교본이 2002년 사망할 때까지 항상 그를 정신적 지주로 의지했다고 합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명이 바로 애플 제품이 매우 단순한 디자인, 사과 농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썼고요. 불교와 큰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철저한 채식주의자로서 견과류와 물만 섭취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펩시에 계약차 들렸을 때 펩시 음료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봉이 1달러인 최고 경영자로 유명한데 이 1달러마저 연봉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을 경우에 노동법상 고용관계가 유지될 수 없게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액수라고도 합니다. 회사가 승승장구하며 자신들의 아성에까지 침범한 애플에 화가 난 IBM은 한입 베어 먹는 사과 모양의 애플이 로고에 대해 애플은 썩은 사과라고 비난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스티븐 잡스는 이에 애플은 썩은 부분을 완전히 도려냈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깨끗하다고 답변했답니다. 스티븐스는 또 이런 게 유명했다. 땡 스티븐 다르게 생각하라. 또 스탠 헝가리, 스탠 플레이시 늘 굶주리고 엉뚱하게 생각하라. 회사 직원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땡 디픈, 스탠 헝가리, 스탠 플레이시 이걸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애플 보면 사과가 옆에 이렇게 파여 있죠. 그래서 사과 농장에서 기거해서 사과를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바로 그런 데 놓여져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입니다. 이 태풍 콩레이는 2018년 8월 9월에 발생한 태풍 제25호입니다. 콩레이는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으로서 불교 설화집 자타카의 제12자매 이야기가 변행된 전설 속 공주의 이름이자 공주가 울다 죽어 변하여 되었다는 산의 이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10월 6일 9시 50분경 경남 통영에 상륙하여 경주 포항을 걸쳐 12시 50분경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북 영덕군에 집중폭우로 많은 피해를 줬죠.
정전이 55,728가구, 사망이 3명, 주택이 1,326동이 침몰하고 이재민이 470명이 생겼고 대다수가 영덕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한중대학교가 오늘 개교 기념일이래. 또한 한성대학교도 개교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계 한인의 날이 오늘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2007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노무현 현시 당시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만났던 재동포들로부터 세계 곳곳에 흩어진 한인들을 위한 정부 기념일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받았고 이를 반영해 별도의 국가 기념을 제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날짜가 10월 5일로 정해진 것은 한민족 최대의 고대 국가 창설인 개천절과 한민족의 고유 언어인 한글 창제일인 한글날 사이에 날짜를 골라서 세계 곳곳에 펼쳐 있는 한국인의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교과서의 날입니다. 교과서를 만들었던 편수관들의 연구단체인 한국교육과정 교과서 연구회가 제정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오신 분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입니다. 고암 상언 스님입니다. 1899년 10월 5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425번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친은 윤문 선생, 모친은 하원행 여사, 스님의 속명은 지호. 어려서 한문을 익힌 스님은 적성 공립보통학교를 마치고 합천 해인사서 제산 스님을 은사로 불문에 들었습니다. 이때가 1917년 세수 19살 되던 해입니다.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하던 스님은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만세 비밀운동을 전개했고요. 이후 해인사 불교 강원을 졸업하고 1922년 용성 스님에게 구족계와 포살계를 수지했으며 훗날 용성 스님에게 전법계를 받았습니다. 스님은 1923년 7월 해인사에서 수선안거한 일에 직제사 천불선언, 통도사 극락선언, 덕숭상 정회선언, 도봉산 망월선언, 백양사 운문선언, 천성산 내원선언, 오den상 상원사 선언 등에서 정진을 했고요. 이때 제산, 해월, 망공, 용선, 화상에서 공부의 깊이를 더했으며 유점사, 표운사, 마하연, 묘향산 등 북녘 선언에서도 정진을 했습니다. 고암 스님은 해인사, 백년사, 표운사, 직지사, 법모사 선원의 조실을 지냈고 그리고 나주 다보 선원장, 해인사 용탑 선원 조실로 대중을 접견을 했고요. 1967년 7월 제3대 종정, 1972년 7월 제4대 종정, 1975년 5월 제6대 종정으로 취임하는 등 한국 불교 최고의 어른으로 후학을 인도했습니다. 말년에는 국제보살계단을 여는 등 해외 포교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고요. 1988년 10월 25일 오후 8시 가야산 해인사 용탑 선원에서 원적에 드셨습니다. 세수 90세에 법납 71세였습니다. 스님 문화에선 석경, 운해, 성준 스님 등 90명의 제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영선수입니다. 조오련입니다. 1952년 10월 5일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10남매 중 5남 5녀 중 10번째로 태어나 1968년 해남고등학교를 종퇴를 하고 1972년 서울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70년에 제6회 아시안게임 자유형 400m와 1500m, 1974년 제7호 아시안게임 자유형 400m, 1500m에 1위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978년엔 제8회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 접영 2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요.
그의 수영 부문 한국 신기록을 50편째 수립했습니다. 동시에 은퇴하기도 했고요. 1980년 대한협회, 1982년 영국 도버 해협을 거쳐 2002년에 다시 한국 대한해협, 2005년에는 독도를 횡단했으며 앞서 2003년에는 한강 700리 종주를 성공했고요. 2008년에는 독도 33바퀴 헤엄을 쳐 돌기 프로젝트를 성공했습니다. 2009년 8월 4일 오전 11시 32분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낮 12시 45분에 향년 56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 박사입니다. 1954년 10월 5일 본명은 이용석입니다. 경인기도 남장시 출신으로서 관광버스 가이드 생활을 하는 동안 관광객들에게 흥을 돋기기 위해서 본격 음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989년 그의 노래를 들은 레코드 기획자이자 지방 유명 클럽 사장으로부터 자신의 스타일로 노래해도 좋다는 제안을 받고 첫 번째 음반을 내면서 가수로 데뷔. 그는 독특한 음색과 노래 중간에 쉴 새 없이 쳐져나오는 추임새, 애드립으로 업계에서는 제법 인기 있는 가수였고 테크노 뽕짝의 제1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캐치프레이즈는 뽕짝의 제왕이다. 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 뽕짝 붐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2000년도대 초반에는 한국에서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인기를 얻은 적도 있습니다. 배우입니다. 박주미입니다. 1972년 10월 5일 태어난 배우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영상영화과를 졸업하고 92년 MBC 21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2001년 SBS 여인천하 종영 후 동갑내기 사학가와 결혼을 했고요. 슬하에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후 연기 활동을 중단했다가 2011년 SBS 사랑을 믿어요로 복귀를 했고요. 2012년 대왕의 꿈 선덕여왕의 배역을 맡는데 촬영 장소로 이동하던 도중 덤프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로 인해 중태에 빠졌다. 이후 회복했습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아시아 항공 전속 모델로 무려 7년간 활동으로 한 것이 유명해졌습니다. 2022년 기준 5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동안 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급진 외모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부처님 말씀 진주알것지 하나 전하겠습니다. 번민이 소멸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아마레 비마레 힘에 아마레 비마레 힘에 자꾸 외우든가 쓰시든가 녹음했다 계속 들어도 마음속의 고통, 번뇌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됩니다. 오늘 또 나머지 시간 여러분 역사 만드십시오. 헛되이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알뜰한 여러분들 역사를 쌓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웃으면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